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 좋은 관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나온 신간, 나는 왜 회사만 가면 힘들까? 이 신간을 가지고요, 이제 좋은 관계 시리즈를 이제 엮어보려고 합니다. 나는 왜 회사만 가면 힘들까? 이번에 이제 제가 쓴 신간의 부제가요, 직장 생활 관계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인간관계 이제 교본으로, 교과서로 이제 이 책을 쓰자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직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극복해 나갈 건가, 좋은 관계 시리즈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 하면서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번에, 저런 사람은 정말 내 직장 생활에 다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힘들게 한 어떤 그런 과장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더한 사람을 또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배 중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이제 직장 상사들이 있고, 요즘은 이제 후배들도 나를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울려 사는 동안은 관계 때문에 앞으로도 내내 힘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 이제 좋은 직장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관계 수업을 차근차근 스스로 이제 셀프 트레이닝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요, 오늘은요, 이 책에서 1장 중에 누군가는 나를 싫어해요. 그러라고 하세요. 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챕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이 책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쉽게 읽으시라고 항상 이제 각 챕터의 처음에는 소설처럼 어떤 에피소드를 넣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주변에서 공감하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넣었는데, 이 에피소드는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여자 과장이 있어요. 자신이 늘 회사에서 물 위를 걷도는 이제 기름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제 나후진 과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학교 때는 별로 문제도 없었어요. 오히려 대단히 사교적인 성격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는데, 첫 직장에서부터 이상하게 꼬인 거예요. 불운한 거는 이제 첫 직장에서 첫 사수가 굉장히 사람을 막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도망치는 것처럼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옮겼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회사, 세 번째 회사에서도 뭐 팀장이 못마땅해 하거나, 아니면 뭐 회의 시간에 어떤 동료들이 굉장히 극심하게 나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거나, 이제 이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회사에서 나를 싫어하는 어떤 눈치만, 딱 사람들이 눈치만 주면 얼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나호진 과장은 어떻게 했냐면,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도록 대단히 열심히 노력했어요. 직원들 생일 일일이 챙기고, 뭐 이제 위에 상사한테도 잘하고 그랬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을 별로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 한자락에는 서운함이 깔려 있었어요. 그 팀장한테는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자기한테 잘할 때만 네가 제일이다라고 했지, 인사고과는 늘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3년 연속으로 과장 진급이 누락되니까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더 이상 그 회사는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어떤 이제 더 작은 회사로 가서 이제 과장이라는, 우리가 3년 동안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진급 누락을 겪었던 그 과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 회사로 이제 경력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이제 좋지 않아서 이제 그 선배와 같이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털어놓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 책에서. 그래서 그 선배가 이 후배한테 친하니까 정말 진심으로 이 후배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번 직장이 아니면 다시 옮기면 돼. 일단 그 부분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네가 너를 구속하지 마. 제일 바보 같은 짓이야. 그리고 남들이 싫어하면 그러라고 그래.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좋아하겠어. 남들이 싫어하면 무슨 상관이야. 너는 싫은 사람 없어? 피차 마찬가지야. 어차피 일로 모인 사람들이 각자 일하면 되는 거지. 회사 안에서 우정이니 가족이니 그런 거 다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소리야. 라고 그 선배가 이제 조언을 해줘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네가 상대한테 뭘 해주면서 비슷한 만큼 돌려받길 바랄 거면 애초에 해주지를 마. 당연히 돌려받아야 된다? 인간관계에서 그런 건 없어.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싫으면 말고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그리고 상대에게 뭘 해줬다는 사실을 잊어버려. 그게 네 마음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리고 말이지, 이제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일에 집중해. 왜 네 평가가 3년 내내 꼴등이겠어? 실력으로 승부해. 그 에너지를 잃지 마. 친하다고 인사고과 잘 주겠어? 네가 집중해야 할 건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아니고 네 일을 잘하는 거야. 이제 과장인데 일에나 신경 써. 다른 건 그냥 그러려니 해. 신경 꺼. 라고 이제 선배가 아주 직선적으로 조언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공감하십니까? 이제 이런 어떤 에피소드들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세미타임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서머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딱딱 요약해서 이제 교본처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첫 번째, 우리 뭐 기억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나를 싫어한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참 내가 별로구나 이렇게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계속 나를 좋아하게끔 막 공들여서 노력해야 될까요? 물론 내가 어떤 나쁜 습관이 있거나 내가 비호감인 요소는 당연히 고치셔야 돼요. 당연히 그건 노력해서 고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제 나하고 뭐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러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직장에서는 그러세요. 이런 마음이 충분히 나를 방어하는 방어막이 될 수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제 내가 예상했던 그 기대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행사를 진행해서 100명이 있으면 한 80명이 만족했다. 그러면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몇몇 반대하는 사람의 동의까지 받으려고 상처 입으면서 기를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르거나 내가 싫구나. 오케이, 어쩔 수 없지 뭐. 쿨하게 외쳐보십시오. 자, 두 번째, 사람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누군가 부대끼며 사는데 어떻게 상처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든지 주기만 하든지 그럴 수 있겠어요?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도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산다는 거지. 스스로 다독이며 단 한 번도 상처 주지 않는 관계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실 상처를 주고받죠. 같은 부서 팀장한테 상처받지 뭐 저 멀리 그냥 얼굴만 아는 팀장한테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 남편 때문에 열받지 옆집 남편 때문에 내가 열받을 일이 별로 없는 거랑 이제 같은 이유입니다. 나는 이제 상처를 받기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줄 수가 있다. 다만 이제 내가 상처 준 거에 대해서 그가 나한테 이제 뭐 따져 묻거나 이러지 않아서 내가 모를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 그러라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눈치 보지 않고 그러라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나를 지키는 또다시 나의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막 예민하게 막 그냥 신경을 곤두세우지 말란 얘기예요. 네 번째 뭘까요? 인간관계에서 당연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막 이게 뒤통수 맞은 것처럼 분하고 서운한 마음이 왜 들어요? 내가 100만큼 너한테 했는데 너는 왜 100만큼 나한테 안 돌려줘? 이거잖아요. 아까 그 우리 주인공으로 나온 나과장이 생일 챙기고 팀장한테 잘하고 막 잘했는데 계속 그들한테 서운함이 이렇게 딱 마음에 깔리는 이유가 뭐예요? 난 이만큼 잘했으면 너희들도 나한테 잘해줘야지. 왜 그만큼 잘해주지 않아? 이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서운함이 깔리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저 사람한테 내가 굉장히 잘해줬는데 나한테 그만큼 안 해줬다고 그래서 참 배은망덕하다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후배한테 잘해줬는데 후배가 그걸 몰라주는 거를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를 참 저 친구는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후배는 선배가 뭐 저 정도 해주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해주고 잊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인간관계 외줄타기에 성공하는 고수들의 태도예요. 자, 그래도 상처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점에 매몰돼서 고민하고 시간 낭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상처를 아예 안 입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빨리 회복하자. 인간한테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뭐. 빨리 회복하자. 거기에 집중할수록 나한테 유리합니다. 사람한테 상처 입었다고 그래서 회피하고 안 만나고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를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이제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받은 상처에 머무르든지 그로 인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후퇴하는 거는 나 자신을 돌보는 효과적인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챕터에서 이제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식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이제 시리즈 진행할 겁니다. 나는 왜 회사만 가면 힘들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세미의 좋은 관계 시리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